사랑합니다. 인성과 대인관계의 박은선 교수입니다. 우리가 인성과 대인관계를 수강을 하면서 S5스라는 인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S5스 인성 모델 중에 P에 해당하는 철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성 안에서 또한 자아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인간의 영역에서 철학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성은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을 하나로 융합하여서 자신을 분석하고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철학성 안에서 자아관에 대한 내용을 우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의 신체 기능인 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코가 숨을 쉬고 또 후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신체의 한 기능이 이와 같이 코 연필깎이의 형태로 새로운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무엇일까요? 자, 개구리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근데 이러한 용도가 또 하나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캔을 이렇게 부피를 줄이면서 재활용의 어떤 용도인데 부피를 줄이는 기계로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캔 프레셔기라는 그런 이제 기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바로 요것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죠. 자, 사과도 있고, 약간 또 뭔가 이렇게 체크하는 기구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캔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의 그 컬러를 스캔해서 칠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펜이죠.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은 또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용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또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용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공구를 이제 모양화 시킨 것입니다. 어, 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용도이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나라는 그런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결국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도 깊고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또 마치는 경우도 꽤 많죠. 따라서 이런 이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존재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합해서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자아관이라고 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를 또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자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아관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굉장히 자신의 독창성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고정된 개념을 갖고 자신의 존재를 안정감 있게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성 안에 이제 자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념을 규정할 때 자기의 어떤 지위, 연령, 성별, 학력, 성격, 능력, 직업, 또 뭐 취미,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신체적, 심리적 여러 가지 상태에 있어서 다양하게 얻어진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아관은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크게 네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4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아관의 사전적 의미에서는 뭐 자아, 에고에 대해서 의식이나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때로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왔지만은 이 자아관을 설명하는 범위는 매우 넓고 구성하는 요인이나 측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바로 철학적인 관점의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설명을 했죠. 이런 격언을 통해서도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이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으로 지와 덕을 동일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 존재와 더불어 인간 중심의 사고, 과학적 지식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을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관이 있고요. 두 번째,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이성과 더불어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심리와 정신에 관심을 갖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드,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 정신분석학적에서는요, 인간의 어떤 성충동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정립된다고 하였고, 로저스라는 학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로서 자기의 어떤 이해를 과거와 현재 생활에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메슬로라는 심리학자 또 하나를 이제 보시면은 로저스하고 유사하지만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설명을 하면서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보았죠. 세 번째, 사회학적 관점에서는요, 인간은 생태체계적, 즉 환경 속에서 접근을 하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수업을 배우시면서 과제를 하실 때 아마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삶을 접근하고 또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제를 했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접근을 했던 부분입니다. 가족이라는 환경, 마이크로, 그리고 소그룹이라는 환경, 메조, 그리고 지역사회와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그 창조된 존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자아관의 측면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한 자아관입니다. 이처럼 자아관은 한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자아관을 정립했는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 사회적인 관계, 삶의 목표와 직업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인물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인물인데요.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레나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해서 교수님이 유튜브로 따로 그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상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잠깐,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병이고 또 곡물들을 넣어놓은 병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기름과 물과 여러 가지 주스, 음료를 담은 물병 같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병입니다. 세 가지 꽃병이냐, 곡식병이냐, 또는 물병이냐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같은 병인데도 그 병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병이지만 꽃을 담았으면 꽃병이 되는 거고 물을 담았으면 물병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자아관도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또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려지는 이름과 나타내어지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외모와 또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격, 나의 인성 안에 갖추고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런 생명이고 그리고 자아관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관이 결여되었을 때 어떤가요? 굉장히 나에 대한 무기력함, 무가치함, 그로 인해서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나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하기 싫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무가치함과 무기력이 내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존중감이 낮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왠지 계속 대화하기가 불편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이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간의 결여가 되었을 때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아간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내 자아간이 잘 바람직하게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나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지고요. 자아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아픔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도 그거를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아 탄력성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걸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 형성을 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행복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단순히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펼쳐지고 내 개인의 좋은 그런 존중감과 가치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다시 좋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석에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시면서 이처럼 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좋은 관점, 긍정적인 관점, 이와 같이 철학성을 높이는 그런 백석인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